제가 생각한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여기 한국의 식당에 도착한 이탈리아 여기자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사장님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녀 주변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탈리아 여성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것이 그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와 문화 칼럼을 쓰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제 일은 주로 여러 나라들의 문화들을 평가하고 맛집들을 찾아 추천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시아 나라 출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를 간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고 싶다고 팀장님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출장 목적은 한국의 맛집과 유적지들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추천해주는 콘텐츠였죠. 요즘 한류 문화가 이탈리아를 휩쓸고 있어서 더욱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틱톡 챌린지로 여러 가지 K-팝 노래들의 춤들을 따라하고 집에서 넷플릭스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을 챙겨볼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김민재라는 선수가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다가 바이에른 머넨이라는 독일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손흥민, 김민재 같은 축구 천재들을 배출했는지도 최근 스포츠계에선 꽤 많은 이슈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궁금했었고 꼭 출장을 가고 싶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선후배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저만 한국에 빠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알고 보니 한류 문화에 미쳐 있더군요. 해외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베테랑 선배 기자가 한국 출장에 뽑혀서 저는 완전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한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꼭 먹어보고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제 간절함을 하늘이 알아주셨을까요? 원래 한국으로 출장을 가기로 한 선배가 출장 일주일 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 다음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에게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친 듯이 기뻐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게 되니 한국으로 출장 가는 시간들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대로 한국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죠.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를 타니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한국 기자분인 민호 씨가 직접 나와 에스코트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이탈리아어를 못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유창하게 이탈리아어로 얘기하셔서 놀랬네요. 제 동양인 친구들도 이탈리아어는 발음이 어렵고 외우기가 힘들다면서 다 포기를 했는데 민호 씨는 정말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민호 씨는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이탈리아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민호 씨의 이탈리아어에 감탄하면서도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시설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데 시설이 매우 깔끔합니다. 다른 유럽 사람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을 제일 멋진 공항으로 뽑고 있고요.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기차와 터미널 이용도 편해 인프라가 제일 좋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이탈리아 공항보다 한 수 위였어요. 내리자마자 엄청나게 큰 규모와 깔끔한 공항 시설을 보며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라는 생각과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 나라 출장을 다니면서 공항을 많이 이용했지만 그 어떤 다른 공항보다 청결함을 물론 현대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지나가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공항과 연결된 교통수단도 많고 직원들의 일처리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좋다는 사실이 그동안 생활 수준이 낮은 아시아 나라라고 생각한 것들이 전부 다 부셔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라면 서울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인천공항의 청결함과 현대화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중국 출장 갔을 때는 공항이 조금 낙후되어서 깔끔하지가 못했는데 인천국제공항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깔끔히 정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유럽 여러 나라 공항을 많이 다녀봤지만 인천국제공항만큼 깨끗하고 깔끔한 공항은 없었다고 자부하네요. 게다가 인천공항에서 쓰이는 와이파이는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속도도 엄청 빨라서 유심칩이 필요 없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다빈치 공항도 와이파이를 제공하지만 항상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이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5시간만 무료 제공이라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접속을 해야 하죠. 중간중간 와이파이가 신호가 약해 끊어지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여 회사 업무를 보다가 몇 번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이런 불편한 점 없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 오래 지속된다는 게 유럽 어느 공항을 가더라도 이런 와이파이 속도는 본 적이 없어서 신기함에 같이 온 동료들에게 계속 자랑했습니다. 보통 유럽 공항에서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최소 1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1초면 검색 완료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유럽 인터넷들이 답답할 뿐이에요. 짐을 찾고서는 한국에서 쓸 유심칩을 바꿔 끼우기 위해 공항에 있는 통신사에 먼저 들렸어요. 저는 당연히 유심칩을 주문하고 봤는데 1시간 이상 걸릴 줄 알고 직원분에게 얘기하고 근처 카페로 가려고 하는데 5분이면 유심칩을 바꿔 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민호 씨가 외국에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일들은 여기서 30분이면 끝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심지어 택배 배송도 당일 아침에 주문하면 밤에 오거나 아니면 내일까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모든 일들을 천천히 느리게 처리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거든요. 역시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한 이유는 국민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민호 씨와 함께 숙소로 이동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거리로 나왔어요. 길거리를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냄새나고 위험한 노숙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길거리에도 노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엄청 칙칙한 냄새 나거나 이른 저녁 중에도 으쓱한 골목길을 걸으면 무서워요. 누가 절 갑자기 해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요. 현재 이탈리아는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청년층들을 고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21년도에는 전체 실업률이 14.1%로 EU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았었죠. 일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나오다 보니 젊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숙자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장거리 비행을 한 터라 샤워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도 한국을 다녀온 외국 기자한테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물이 석회수가 아니어서 머리를 감고 나와도 뻑뻑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에이 그래도 유럽이랑 크게 차이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린스도 잔뜩 챙겨왔거든요. 하지만 제 큰 착각이었어요. 머리를 감을 때 린스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따뜻한 물을 오래 틀어도 찬물로 바뀌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보일러비,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비싸져 뜨거운 물을 오래 틀어놓으면 저절로 찬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샤워를 빨리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따뜻한 물로 오래 샤워를 할 수 있다니. 따뜻한 물로 하는 샤워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피곤에 찌들었던 제 몸을 충분히 녹일 수 있었어요. 석회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니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면 다 피부도 좋고 이쁜 게 이 물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집에서 씻고 나온 뒤에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한국 기자분께서 돼지고기 수육 맛집을 추천해 주셔서 종로에 있는 유명한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이탈리아에서도 돼지고기로 많은 요리를 해먹기 때문에 한국의 돼지고기 요리는 어떤 맛일지 매우 기대를 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밥 먹을 준비를 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행복했던 기분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서 짜증이 확 났어요. 아니 따뜻한 보온통에서 물을 따르니 이상한 색깔이 있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까지 제가 조사한 한국 식당에서는 전부 기본적인 물을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식당은 인종차별을 하는 것처럼
이상한 색깔의 물을 주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외국 문화랑 음식에 대한 칼럼을 쓰는 기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줄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한국 속담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웅덩이를 흐린다고. 이런 식당 때문에 유명한 한국 식당들이 욕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직원분은 이런 상황에 아무렇지도 않게 반찬들과 메인 음식들을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는 게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번역기 앱을 켜고 직원분에게 보여줬어요. 새로운 물을 가져다 주세요. 직원이 번역기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똑같은 물통을 가지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제 의사 표현을 했는데 이건 저를 완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어요.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러 왔는데 밥을 먹기 전부터 이런 기분 나쁜 상황을 겪게 되다니. 왜 내가 한국 출장을 왔나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괜히 한국에 왔다는 후회감이 들더라고요. 점점 제 표정에도 짜증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음식 주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육은 먹고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번역기 앱을 켜고 직원분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이 물을 먹기 싫어요. 깨끗한 물을 주세요. 외국에서는 이런 물을 주면 화가 나요. 사장님 불러주세요 라고 쳐서 보여줬더니 직원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사장님을 불러오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번역기 앱을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는 듯이 빵 터지셨어요. 저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상에나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이 물은 식사하기 전에 따뜻하게 먹으라고 주는 육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삶은 물로 나오는 거라 고소하고 속까지 시원해질 거라고 꼭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식수는 당연하게 투명한 색으로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물도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수육을 하는 고깃집이나 냉면집에서 육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먹는데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잘 몰라서 큰 오해를 해버렸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본의 아니게 식당 직원분과 주인분을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 계속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식당 주인분께서는 저랑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수육이 약간 식은 것 같다고 주방에 들어가 따뜻하게 다시 데워오셨어요. 게다가 설렁탕이라는 국물도 서비스로 주시고요. 제 행동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쁘셨을 텐데 식당 주인분께서는 시종일관 웃으면서 저를 대해주셨어요. 너무 죄송했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한국 문화는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꼭 기사로 내서 이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사람들도 이런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겠어요. 기사를 보고 저처럼 오해를 하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식당을 소개하면서 사장님의 친절함과 쫄깃하고 맛있는 수육에 대해 적을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유럽 사람들 대다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라 꼭 한번 방문해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은 한국 여자 기자분인 미나 씨와 함께 경복궁을 체험했어요. 미나 씨는 저에게 한복을 입고 궁을 체험해 볼 것을 추천해줘서 근처에 있는 한복대여 집에서 한복을 빌려 입었어요. 태어나서 한복을 처음 입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전 유럽에서는 코르셋이라는 물건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조여서 이쁨을 강조하였는데 한복은 그런 강제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전통 한복에서 생활 한복으로 개량하여 실생활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한국 방문한 기념으로 어떤 선물을 사줄까 고민 중이었는데 저는 한복이 제일 한국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선물로 딱인 거요. 엄마가 좋아하는 이쁜 핑크색 한복을 샀어요. 경복궁에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건물이 왕이 정치를 하던 근정전이라고 가이드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성들이 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차가운 느낌과 딱딱한 이미지를 주는데 경복궁에 있는 건물들은 목조 건축물로 따뜻함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가이드분이 목조를 칠하는 물감이 빛과 열에 강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고 부식 방지와 해충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물감을 칠하면서 소나무의 거친 특성과 궁궐의 위엄과 품격을 보여주고자 했단 이야기를 들으니 건물의 웅장함에 대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궁 투어가 끝나고 미나 씨는 먼저 볼 일이 있다고 하여 저보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유럽에서는 택시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택시비가 비쌀 줄 알았어요. 저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제가 알아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나 씨는 한국에서는 택시비가 유럽만큼 비싸지도 않고 서비스가 잘 되어 있으니 한번 타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탈리아에서는 우버로 몇 번 타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과연 동일하게 서비스가 잘 되려나? 라는 의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걱정에 불과했어요. 미나 씨는 자기가 앱으로 이미 결제 다 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따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줬어요. 심지어 뒷좌석에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었고요. 이건 저도 처음 보는 기술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고는 들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겪다니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기자분들과 함께 맛집 탐방을 했습니다. 제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셔서 유명한 해산물 가게에 미리 예약을 해두셨다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먼 길 왔으니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알아서 세팅을 다 해놨으니 먹기만 하면 된다고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예약해둔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석화를 가지고 직원분이 들어오셨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양이라 당황했습니다. 저는 기자분들에게 이렇게 비싼 곳인지 몰랐다고 비싼 음식점이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부담스러워서 못 먹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기자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신 게 분명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다른 음식을 시킬게요. 이렇게 민폐를 끼칠 순 없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민호 씨는 여기 비싼 음식점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유럽에서 이 정도 양이면 1000유로가 넘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제서야 이해를 한 기자분들이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굴이 비싼 음식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유럽에서의 굴은 아주 고급적인 이미지이라 지금도 아예 못 먹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상당히 고가의 음식이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죠. 저도 회사에서 임원분들이랑 먹어본 기억만 있고 따로 집에서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먹을 수 있는 곳도 흔치 않아 미슐랭 정도 되는 레스토랑에 가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 민호 씨는 한국 노량진 시장에서는 20마리 정도 석화 한 판 내놓는 게 단돈. 하나로 5,000원, 대략 4유로 정도라고 하네요. 저는 맨 처음에 잘 못 들은 줄 알고 한 개의 4유로가 아니라 20마리의 4유로라고요? 말도 안 돼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석화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 오늘 평생 먹을 석화를 여기서 다 먹고 가라고 저한테 계속 석화를 넘겨주셨어요. 정말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미친 듯이 석화를 먹어치웠습니다. 유럽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 가격이거든요. 나중에 꼭 회사 가서 동료들에게 자랑해야겠어요. 심지어 석화 속이 꽉 차 있어서 식감도 정말 좋고 바다 내음 때문에 신선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밑반찬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나온 반찬들 다 돈을 받는 건 줄 알았는데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김치는 몇 번 보고 먹어봐서 어떤 반찬인지 알았는데 콩나물 무침은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아삭하고 매콤한 게 석화랑 안성맞춤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석화찜을 먹는 와중에 제가 손질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마다 사장님께서도 친절하게 일일이 석화에 있는 굴들을 떼주시면서 그릇에다가 놔주셨어요. 외국인이라 그런지 오히려 저를 더 신경 써주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어요. 마지막에 굴을 넣어서 만든 라면은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식사를 끝나갈 때쯤 한국 기자분께서 속담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났다고 했어요. 석화를 먹으면서 재밌는 속담 하나를 배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서울의 유명한 카페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통시장들도 돌아보려고요. 그리고 한국을 다녀온 친구로부터 남산 야경이 정말 이쁘다고 꼭 가보라고 해서 야경도 꼭 보려고요. 남산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자물쇠를 걸어두면 결혼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으니 실제로 가서 인터뷰도 해보려고요. 한국 문화를 즐기다 보니 기사로 쓸만한 소재거리가 정말 넘쳐나네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사온 초코파이 과자를 먹으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한국 사람들의 국민 간식이라고 해서 사왔는데 어느새 5개를 먹고 있네요. 중독성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 간식은 처음이네요. 다음에는 출장 말고 아예 제대로 된 한국 여행을 하고 오려고요. 혹시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한국 여행지가 있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곳에 맛집 탐방하러 꼭 다녀올게요.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취재를 온 소피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도 유럽에서 석화가 그렇게 비싼 음식인 줄은 몰랐네요. 소피아 씨가 제대로 한국 문화를 즐겨주신 느낌이라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이고 재밌는 사연들을 소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